에코프로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혹시 지금 시장에서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거 눈치채신 분들 계십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장이라는 거는 당연히 코스피랑 코스닥이죠. 제가 에코프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전 영상에서 코스닥 차트를 비교해 드리면서 에코프로가 여기만 잠깐 보실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증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일단 조금 길게 보기는 하되 자리를 지켜주는 상단과 하단이 존재하는 박스권, 즉 하락 추세로 내려오던 거를 전환시키는 그런 부분의 지금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8월 4일입니다.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틀 동안에 엄청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던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그래도 완전 막 밑바닥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찍어야 할 곳을 찍고 반등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없는 그런 이동평균선을 지금 돌파하려고 폼 잡고 있는 상태에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던 방향성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우상향으로 바뀌기 직전입니다. 즉 평행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게 사실 의미가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 말씀드렸던 시장의 변화, 눈치를 챘냐 안 챘느냐, 그걸 보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의 차트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이것만 보더라도 다른 게 확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를 왜 달라졌는지를 알아야 에코프로가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 관련돼서 뭔가 또 헛짓거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트륨 배터리,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또 상방으로 올려줄 수 있는 호재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적인 분위기를 지금부터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잘 보시고 저도 12년차 트레이더답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닥 강세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점 신호 좀 바쁘게 매수를 나갈 종목들이 이제 슬슬 보입니다. 왜냐면은 섹터가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 근거 볼 텐데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지만 일단 영상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가 코스닥에서 봤을 때 어떤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삼전릭스가 지금 현재 얼마나 시장을 뒤흔드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이거를 코스피로 본 다음에 조회를 누르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보시면은 24%, 계산하기 쉽게, 그 다음 19%라고 했을 때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43%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우까지 합치면은 45%가 넘어가는 거고, 하여튼간에 엄청나게 몸집이 큰 두 고래가 코스피를 뒤흔들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얘네들이 그럼 계속 박스권으로 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삼전릭스를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제 영상 올려드리니까 여기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이제 AI 반도체 쪽이 살짝 박스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재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AI 산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미친 듯이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 다른 쪽으로 넘어갔어요. 즉 반도체를 만드는 애들을 활용하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구글 같은 대량의 AI 클라우드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되는 그런 애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데, 이쪽으로 지금 주가의 흐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지금 현재 실적적인 부분으로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요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기대 만땅이었을 때 올라가다가 실망감 아니면 의심, 그런 부분으로 하락을 했으니 이제 그 시장의 눈높이를 좀 낮추면서 주가의 자리를 지켜주는 박스권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해당되는 얘기? 삼전릭스에 해당되는 얘기.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훨씬 작은 코스닥 같은 경우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 움직임이 이제 돌아온다고 한다 그러면 삼전릭스 때문에 올라갔었던 지난 수개월 그보다 전 원래 우리나라 시장 증시 그런 형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즉 삼전릭스를 통해 가지고 미친 듯이 올라갔던 코스피 그 장세랑 그 전부터 있었던 코스피 코스닥의 애매했던 장세랑 이제 뭔가 조금
간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는 맞아요. 보니까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여전히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 종목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그걸 좀 쌩까고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겁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간다 그랬을 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보시다시피 3.57%, 알테오젠, 그리고 에코프로 PM 이거 2등, 3등이 사실 코스닥에서는 지금 거의 5%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상당한 몸집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려면은 에코프로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나왔던 것도 사실 에코프로가 그렇게 뭐 엄청난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코스닥 육성 정책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앞에서 매물대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제한선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길게 추세로 만약에 끌어낸다 그러면 이제 영광의 시대까지 다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언급할 때 시기상조라는 뜻이고 대신에 이제 말씀드렸던 삼전닉스를 움직였던 그런 수급들이 만약에 코스닥 종목으로 일부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 아마 이제 슬슬 티가 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삼전닉스가 좀 눌리고 있었을 때 에코프로는 그냥 죽쓰고 있었지만 일단 개잡주라고 부르는 이제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의 슈팅력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뭐 탈모라든지 아니면 로봇 종목들이라든지 은근히 좀 슈팅이 많이 나왔고 그 지속세가 좀 있다 보니까 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밑에 지지선이라는 거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단계가 됐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하락장으로 완전히 개박살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이런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이 다 같이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이 위에서 버텨준다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에도 수급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에코프로의 지금 이슈적인 부분 딱히 없습니다. 뭐 영상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트림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도 이렇게 다 말씀드렸고 어떤 식으로 기술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다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어쨌든 차트를 만들어 놔야 그래야 이제 뉴스가 들어와서 호재를 가지고 슈팅이 나왔을 때 상당히 예쁘게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슈팅 같은 경우에는 똥창으로 받고 있는 상태에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도 제가 매도했다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그랬었겠어요? 이거 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 추세를 바꾼 상태에서 슈팅이 나오는 거랑 하락 추세에서 똥창 받고 있는데 슈팅이 나오는 거랑 당연히 그 상승에 대한 제한폭이 훨씬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만약에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지속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라고 이때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뒷받침해주는 근거 중에 하나가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일단은 지수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상당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밀었던 분들 타점 신호 관련돼 가지고 미루면 안 되겠죠.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라고 하나만 보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럴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매수가 나오면은 뭡니까?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매물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 따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참고는 하는 건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설문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채널 키우고 싶어가지고 욕심 나니까 제 영상 봐주시고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도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세력이란 존재, 세력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애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세력이 핸들링 한다 만다를 떠나는 건데 무슨 세력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력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애들인데 어쨌든 주식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봤을 때 내가 100주를 사고 싶을 때 누군가가 100주를 매도에 걸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매도하고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룰입니다. 근데 주가가 끌어올라 가려면은 어쨌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목적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 어떤 특정 가격대를 지켜준다, 즉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 아직도 얘는 세력주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종목별 투자자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뭔가 티가 나진 않죠. 근데 뭔가 티가 안 나는데 그래도 T자의 T자 정도는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네,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사실 앞에서 나왔던 거래량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거의 그죠? 잽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뭔가 은은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원을 봤을 때 여기에 뭐 또 이제 단타 치는 애들이 막 이제 보였으면은 또 이제 짜증 났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단타 치는 애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메릴린치, JP모건, 모건스탠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일단 주가가 떨어졌었던 때가 언제야? 여기 7월 초니까 7월 초부터 이걸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메릴린치는 여기에 있지만 JP모건이랑 골드만삭스 얘네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모건스탠리까지 매도세 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럼 에코프로 쪽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물량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애들이 뭐 20만 주? 뭐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됩니다. 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그 정도 물량이다 보니까 일단은 단타 치는 애들이 좀 나갔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에코프로를 움직였었던 앞에 이렇게 움직였었던 그런 진짜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제 기대감이 시장에서 맞게 나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거래량도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에 나오는 수급적인 부분들도 그리고 캔들, 가격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아니면 이벤트를 통한 에코프로라고 보내실지 현재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선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진짜로 이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선택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